요약이에요. 이거는요, 초등 기초학력 책에서 나오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유튜브에 있는 이 PDF 파일로 가지고 있을 거예요. 아직 책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볼게요. 오늘 과학 첫 시간이고요. 그래서 1단원 과학 탐구에 대해서 볼 건데요. 이 과학 탐구는 이렇게 5가지 소제목으로 되어 있어요. 탐구 문제를 정하고 가설 세우기, 실험 계획 세우기, 계획을 세웠으니까 실험을 해야겠죠? 그 다음에 실험을 했으면 실험 결과를 변환하고 해석을 해야겠고요. 네, 이런 해석을 한 이후에 이 실험에 대한 결론을 내려야겠죠. 그래서 이 과학 탐구의 전체적인 이런 그 절차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건데요. 오늘 이걸 전부 다 할 거예요. 그래서 조금 양이 많을 수 있어요. 많을 수 있지만 우리가 한번 힘차게 시작을 해봅시다. 탐구 문제를 정하고 가설을 세우기. 근데 우리 친구들 가설이 뭔지 알고 있나요? 가설. 좀 어려운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쉽게 우리 친구들이 많이 아는 말로 하자면 가정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도 있을 거예요. 만약 뭐뭐 한다면 뭐뭐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가정이라는 말은 우리가 좀 더 평범할 때 일상에서 더 많이 쓰이는 말이고요. 바로 이런 내용들, 만약 뭐뭐 한다면 뭐뭐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이런 것들을 과학에서 사용될 때는 가설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가설 설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나와 있죠. 가설 설정이라는 건요. 탐구할 문제를 정하고 탐구의 결과를 예상하는 거예요. 일단 무언가를 탐구를 하려면 문제를 정해야겠죠. 그래서 먼저 탐구할 문제를 정하고요. 그 다음에 이 결과를 예상해 줘야 돼요. 그렇죠? 네, 그것이 바로 가설, 이 가설을 설정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요. 네, 궁금한 점이 없으면 우리가 탐구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궁금한 점이 있을 때 탐구 문제를 정하고 그 다음에 가설을 설정합니다. 이 탐구의 결과를 예상하는 거죠. 그렇죠. 예측하는 것이 가설입니다. 가설을 설정하는 방법 보겠습니다. 내가 관찰한 사실이나 경험, 책에서 알게 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가설을 설정합니다. 그냥 아무거나 내가 상상해봐서요. 이러겠지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어떤 것을 바탕으로 사실이나 경험 아니면 책에서 알게 된 내용들 무엇인가를 바탕으로 가설을 설정해야 합니다. 이 가설을 설정할 때 생각할 점은요. 자, 탐구를 하여 알아보려는 내용이 분명하게 드러나야 합니다. 그리고 이해하기 쉽도록 간결하게 표현해줘야 하고요. 그리고 탐구를 하여 가설이 맞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이건 우리가 탐구를 하기 위한 그 과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당연히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을 이걸로 가설을 설정을 해야겠죠. 보겠습니다. 탐구 문제를 정하고 가설을 세우기라는 것 우리가 앞에서 잠깐 봤어요. 가설 설정입니다. 자, 탐구할 문제를 정하고 탐구에 무엇하는 것인데요. 이게 뭐라고 그랬죠, 아까? 네, 이게 바로 가설 설정입니다. 가설을 설정하는 건데요. 가설을 설정할 때는 탐구할 문제를 일단 정하고 그 다음에 무엇을 한다고요? 탐구의 결과를 예상하는 것입니다. 결과를 예상하는 것. 네, 예상하는 것이 이 가설 설정입니다. 그래서 이 탐구는 무엇으로부터 시작합니까? 바로 궁금한 점이 있어야 시작을 하겠죠. 궁금한 점. 그리고 있을 때 이제 탐구 문제를 정하고요. 그 다음에 가설을 설정합니다. 좋습니다. 가설을 설정하는 방법은요. 내가 관찰한 뭐였죠? 사실 혹은 경험 그리고 또 책에서 알게 된 내용일 수도 있죠. 내용 등을 바탕으로 가설을 설정합니다. 가설을 설정할 때 책
생각해야 할 점, 생각할 점이 뭐가 있나요? 탐구를 하여 어떤 내용이 어떻게 드러나야 하죠? 바로 알아보려는 내용이요. 는 내용이 분명하게 드러나야 합니다. 네, 우리 연우가 열심히 잘 써주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분명하게 드러나야 합니다. 그리고 이해하기 쉽도록 어떻게 해요? 간결하게 표현해야 합니다. 간결하게 표현해야 합니다. 그리고 탐구를 하여서 가설이 맞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죠. 네,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가설을 설정하는 탐구 문제를 정하고 가설 세우기에 관한 절차들입니다. 두 번째로 가볼게요. 그래서요, 가설 세우기를 우리 실제로 해볼게요. 궁금한 점이 있어요. 빵 반죽을 만드는 상황에서 궁금한 점을 생각했어요. 이 친구가 빵을 만들고 있는데 내가 만든 빵 반죽만 발효가 안 됐나 봐요. 그래서 왜 내가 만든 빵 반죽만 발효되지 않는 걸까 하고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탐구를 해봐야겠죠. 그래서 탐구 문제로 효모가 발효하는데 필요한 조건을 생각하며 탐구 문제 정하기라는 것을 탐구 문제를 이제 정해보는 거예요. 이 효모는 바로 이 빵이 반죽될 때 반죽을 도와주는 그런 성분이죠. 네, 그래서 효모가 발효하는데 필요한 조건은 효모가 발효하려면 따뜻한 온도가 필요한 것 같아 라고 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생각했냐면요. 따뜻한 창가에 둔 빵 반죽은 부풀었고 차가운 냉장고 안에 넣어둔 빵 반죽은 부풀지 않았기 때문임이라고 해요. 빵 반죽을 만들었는데 냉장고에 놔뒀더니 그건 하나도 부풀지 않았고 따뜻한 창가에 놔둔 것은 똑같이 부풀었다. 그럼 똑같은 반죽이었는데 차가운 곳과 따뜻한 곳에 있는 것의 차이가 났으니까 그러면 따뜻한 온도에서 효모가 발효가 잘 되나 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탐구 문제를 어떻게 정했냐면요. 효모가 발효하는데 온도가 영향을 미칠까? 라는 탐구 문제를 정했습니다. 탐구 문제를 정했기 때문에 그 다음엔 가설을 설정하겠죠. 효모가 발효하는 조건을 고려해서 가설을 설정합니다. 어떻게 했냐면요. 효모는 차가운 곳보다 따뜻한 곳에서 더 잘 발효할 것이다 라고 가설을 설정을 해주었어요. 네, 이렇게 탐구 주제를 정하고 그 다음에 탐구 문제를 정하고 가설을 설정했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것을 실험을 통해서 입증을 해야 되는데요. 그러려면 실험을 그냥 무턱대고 시작을 하는 게 아니라 실험 계획을 세워야겠죠. 그래서 실험 계획을 세우는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볼게요. 자, 실험 계획을 세우는 방법에는요. 자, 여기 볼게요. 1번 실험 방법 정하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요. 무엇을 하는 거냐면 가설이 맞는지 확인할 수 있는 실험 방법을 생각합니다. 네, 두 번째 그 실험 조건 정하기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요. 실험에서 다르게 해야 할 조건과 같게 해야 할 조건을 정하는 거죠. 그리고 구체적인 실험 계획을 세웁니다. 실험하면서 관찰하거나 측정할 것, 실험 준비물, 실험 과정, 모든 구성원의 역할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게 됩니다. 여기에 있는 이 실험 계획을 세우는 방법, 이런 것들을 적용해서 우리가 뒤에 어떻게 실험 계획을 세우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거예요. 근데 그것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 이 내용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선생님이 잠시 시간을 줄게요. 우리 친구들이 여기에 있는 가로 속에 자기의 교재에다가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지 앞에서 우리 봤던 것들을 참고해도 좋고요. 아니면 먼저 내 머릿속에 그게 잘 이해가 됐는지를 한번 먼저 해보고 그 다음에 보고 다시 체크해보면 좋겠습니다. 잠깐 시간 줄게요.
우리 친구들, 네, 순이, 그리고 연우, 네, 열심히, 네, 잘 써주고 있어요. 잘하고 있습니다. 볼게요. 그 다음, 지금 이제 180페이지 한번 넘어가 볼게요. 실험하고 갈호가 벌써 나와버렸네요. 근데 우리가 지금 아까 뭘 한다고 그랬죠? 바로 실험 계획을 세운다 그랬죠? 계획 세우기. 한번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가설은요. 효모는 차가운 곳보다 따뜻한 곳에서 더 잘 발효할 것이다. 네, 라고 가설을 세웠습니다. 네, 이것을 방법을 해보려면요. 차가운 곳과 따뜻한 곳에서 효모가 어떻게 발효되는지를 관찰할 수 있도록 네, 이 실험을 계획을 해야겠죠. 그래서 어떤 방법을 생각했냐면요. 여기에 비커 2개를 두었습니다. 네, 그래서 시험관을 세워서 담글 수 있는 그 시험관 대를 설치하고요. 그리고 효모액의 부피, 네, 여기에다가 이것을 넣어서 여기에 효모액을 넣어서 네, 이 효모액의 부피를 측정해 봐야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이 계획을 한 거죠. 이 효모액은요, 물, 설탕, 효모를 섞은 것이 효모액이고요. 이것을 만들어서 시험관에 넣고, 자, 여기에서 변화는 다른 것이 하나가 있죠. 한 곳에는 차가운 물, 4도씨의 차가운 물, 그리고 한쪽에는 40도씨의 따뜻한 물에 담궈서 차가운 곳과 따뜻한 곳에서 효모가 어떻게 발효되는지를 지금 이제 관찰을 하려고 합니다. 실험 조건이에요. 다르게 해야 할 조건은요. 담글 물의 온도겠죠? 우리가 이것을 비교해 보려고 하는 거니까요. 같게 해야 할 조건은 이것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조건은 같게 해줘야 될 거예요. 그래서 시험관에 넣을 효모액의 양과 비커에 넣을 물의 양, 그리고 시험관의 종류와 크기, 실험 시간과 실험 장소 등 이 다르게 해야 할 이 온도를 제외한 모든 조건들은 같게 유지를 해줘야겠죠.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관찰하거나 측정할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 시험관에서 일어나는 효모액의 변화를 관찰하고 효모액의 부피를 측정하려고 합니다. 네, 발효된다는 거는 발효될 때 이렇게 커지니까요. 이 부피를 측정하려고 합니다. 실험 준비물이 무엇이 있는지도 꼼꼼하게 챙겨야겠죠. 구체적으로요. 자, 볼게요. 이제 비커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물, 설탕, 효모, 약숟가락, 유리막대, 스포이드, 눈금이 있는 시험관 2개, 그리고 시험관대, 차가운 물, 따뜻한 물, 가열용 시험관대 2개, 초시계 실험용 장갑 등이 필요합니다. 자, 볼게요. 실험 과정입니다. 비커에 물 20리터, 그리고 설탕과 효모를 각각 2숟가락 넣고 유리막대로 저어 효모액을 만들었습니다. 이 부분이죠. 효모액을 먼저 만들어야 그것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관찰할 수 있으니까요. 그 다음 2번째로 눈금이 있는 시험관 2개에 효모액을 각각 5리터씩 넣었습니다. 네, 여기에 넣었죠. 그리고 비커 2개에 차가운 물과 따뜻한 물을 각각 400ml씩 넣었고요. 그리고 4번째로요. 비커에 가열용 시험관대를 걸쳐 2번 시험관을 각각 담가 변화를 관찰하고 15분 후에 시험관을 꺼내 부피를 측정했습니다. 네, 그쵸. 여기에다가 담글 수 있는 시험관대를 해서 설대서 부피 그 변화를 관찰한 이후에 15분 이후 시험관을 꺼내서 부피를 측정해 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에서 모든 구성원의 역할은요. 어떤 사람은 물에 효모와 설탕을 녹여 효모액을 만든 사람도 필요할 거고요. 그리고 효모액에 눈금에 있는 시험관에 넣는 것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비커에 차가운 물과 따뜻한 물을 넣고 가열용 시험관대에 설치하는 것, 또 여기는 있지만 여기까지만 있군요. 등등 이런 역할들을 구체적으로 모두 생각하고 나열해서 우리가 실험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네, 그래야 우리가 어떤 변수가 없이 정확한 이런 시험을 할 수 있겠죠. 실험을 할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여기에 우리 또 이 괄호가 있어요. 그래서 이 괄호를 채워 넣는 요것들이 필요한데 이거는 우리 친구들이 각자 해보길 바래요. 그냥 넘어가면 안 되고요. 왜냐면 우리가 오늘 해야 될 것들이 많아가지고 이것까지 같이 하기에는 조금 시간이 부족할 것 같아요. 해보겠습니다. 아까 계획을 세웠으니까 이제 실험을 해야겠죠. 자, 실험할 때 주의할 점은요. 변인을 통제하면서 계획한 과정대로 진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실험을 하는 동안 관찰하거나 측정한 내용은 바로 기록해야 돼요. 이거를 그냥 생각하고 있거나 그냥 기억만 하고 있다가 잊어버릴 수도 있고 잘못 기억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바로바로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실험 결과가 예상과 다르더라도 고치거나 빼지 않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이제 과학자의 어떤 윤리적 태도와 굉장히 연관이 깊은 그런 것인데요. 그래서 예상과는 다르더라도 고치거나 빼지 않고 사실대로 기록해 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반복하여 실험하면 더 정확한 실험 결과를 얻을 수 있음. 그렇죠. 한 번만 했을 때는 어떤 일이 생겼을지도 모르잖아요. 우리가 이런 것을 통제하면서 변인을 통제하면서 계획한 대로 진행한다고 해도 어떤 그런 변수들이 생겼을지 모르기 때문에 이것들을 여러 번 반복해서 실험한다면 더 정확한 실험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네, 그래서 봅시다. 효모의 발효 조건을 알아보는 실험을 해봅니다. 아까 앞에서 나왔었죠? 비커에 물을 넣고 설탕과 효모를 각각 2숟가락 넣고 유리 막대로 저어서 효모액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것을 눈금이 있는 시험관에 스포이드를 이용해서 효모액을 각각 5ml씩 넣었어요. 그리고 차가운 물, 따뜻한 물, 아까 4도씨와 40도씨였죠? 네, 요게 500ml씩 담겨있는 차가운 물과 따뜻한 물을 각각 400ml씩 넣고 비커에 가열용 시험관대를 거칩니다. 그리고 이 가열용 시험관대에 아까 여기 만들어 놓았던 이 시험관을 각각 담그고 관찰한 후에 15분 뒤에 시험관을 꺼내서 부피를 측정해 봅니다. 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아까 설계했던 이 앞에서 이 실험 계획을 세웠던 이 실험을 직접 해보는 과정이죠. 이 모든 과정들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실험을 계획하는 단계에서 이 모든 것을 정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요거에 관한 내용이요. 다시 여기에 괄호로 채워넣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 여러분께서 집에서 따로 해주기를 바라고요.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차가운 물과 따뜻한 물에 담근 시험관의 변화를 이제 살펴보는 거예요. 자, 차가운 물에 담근 시험관은요, 거품이 생기지 않았대요. 그리고 아랫부분에 가라앉은 것이 있대요. 그리고 따뜻한 물에 담근 시험관은 거품이 생겼고 기포가 올라오고 구수한 냄새가 난대요. 변화가 생긴 거죠. 네, 바로 발효가 되고 있는 이런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아까 15분 동안 지켜본 후에 꺼내서 부피를 측정해 봐야지 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부피도 측정해 봅니다. 처음에는요, 우리 둘 다 5ml로 시작했잖아요. 근데 15분 뒤에 차가운 물에서는 변화가 없었던 반면 따뜻한 물은 지금 9ml로 많아졌어요. 부피가 커진 거죠. 네, 발효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빈 부분 여러분이 해주시고요. 그럼 우리가 나왔던 바로 이 실험 결과를 어떻게 변환하고 해석할 것인가의 부분입니다. 자료 변환이라는 건요, 관찰한 내용이나 측정한 결과에서 얻은 자료를 표나 그래프, 그림 등으로 바꾸는 것을 자료 변환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표나 그래프, 그림 등으로 바꾸어서 보면 이게 훨씬 더 정확하고 쉽게 이걸 볼 수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자료를 변환하는 까닭은요, 네, 여기 나와 있죠. 실험 결과를 한눈에 비교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변환하는 방법 볼게요. 아까 그래프나 표, 그림 등으로 바꾼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서 그래프로 바꿨을 때는요, 실험 조건과 결과의 관계를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나타낼 수 있고요.
그래프의 종류에는 막대 그래프라든지 꺾은 선 그래프라든지 여러 종류의 그래프 등이 있습니다. 표는요, 많은 양의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 있는 것을 효모에게 부피, 밀리리터, 처음, 15분 뒤, 차가운 물, 따뜻한 물, 5559 이렇게 있는 것을 우리가 말로 쓰자면 굉장히 길게 써야 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표로 만들어 놓으면서 굉장히 체계적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림으로도 만들 수 있는데요. 변환할 수 있는데요. 이때는 사물의 모양이나 자연 현상을 이해하기 쉽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림은 바로 볼 수 있으니까요. 여기서 집신벌레를 현미경으로 본 모습인데요. 이것을 우리가 말로 또 표현하자면 엄청 길게, 그리고 또 이것을 정말 이렇게 이해하기 쉽게 말로 표현하기가 굉장히 어렵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했을 때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이 그림을 사용해서 변환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프 중에 막대 그래프, 종류별의 차이를 비교할 때 사용되는 막대 그래프가 있고요. 꺾은 선 그래프는요, 시간이나 양에 따라 이 다른 변화를 나타낼 때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여기 우리 친구들이 조금 확대해 볼까요? 네, 요 막대 그래프는요, 볼게요. 여기 1시간 동안 여러 교통수단이 이동한 거리를 나타내기 위해서 자전거, 자동차, 배, 기차, 버스, 등이 자전거는 1시간 동안 20km, 자동차는 80, 배는 40, 100, 60 이렇게 갔습니다. 라는 것을 이런 종류별의 차이를 비교할 때 주로 이런 막대 그래프를 사용해줘요. 우리 친구들 중에서도 반에서 예를 들면 좋아하는 과목을 어떤 친구가 어떤 과목들을 좋아하는 친구가 몇 명이나 있는지 이런 것을 한다면 국어, 수학, 과학, 영어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렇게 해서 몇 명이 좋아하는지 이런 종류별 차이를 비교할 때 사용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꺾은 선 그래프는요, 시간이나 양에 따른 변화를 나타낼 때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는요, 이쪽에는 시각이 나와 있고 이쪽엔 온도가 있으면서 하루 동안 지면과 수면의 온도 변화, 오전 6시에는 얼마였는데 14시에는 어떻게 됐고 20시에는 어떻게 됐고 다시 새벽 6시가 됐을 때는 어떻게 됐습니다. 라는 이런 시간에 따른 이런 변화를 나타낼 때 주로 꺾은 선 그래프를 사용합니다. 네, 그래서 자료를 변환하는 방법 보았고요. 그 다음에 자료 해석 있습니다. 이 변환한 자료를 해석해서 의미를 확인하고 실험에서 다르게 한 조건과 실험 결과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거예요. 말이 굉장히 어려운데요. 우리가 실험으로 해놓은 어떤 그 실험 결과들을 보기 좋게 이렇게 변환을 해서 그래프나 표나 그림 등으로 나타내 두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것을 해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료 해석의 과정이 아주 중요한데요. 이 자료 해석을 하는 방법에는 실험 조건을 통제하여 실험했는지 그리고 관찰이나 측정 방법이 올바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만약에 실험 과정에 문제가 있었거나 아니면 실험 방법이 바르지 않았다면 그것을 다시 고쳐서 실험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네, 요건 다시 이야기하지 않아도 우리 친구들 각각 했으면 다음 시간까지 그걸 채워주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계속 볼게요. 자료를 변환하고 해석하는 겁니다. 실험 결과를 그래프로 나타내기. 우리 아까 실험 결과를 그래프로 나타낼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 막대 그래프도 보았고 꺾은 선 그래프도 보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실험한 부분은 막대 그래프로 여기 나타냈네요. 그래서 실험 결과를 한눈에 비교하기 쉬운 그래프의 종류를 정합니다. 그리고 그래프의 제목을 정하고요. 그래프의 가로축과 세로축에 무엇을 나타낼지를 정했어요.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우리가 실험을 통해서 알아보고자 했던 거는 온도에 따른 효모액의 부피 변화였습니다. 그러면 부피와 온도가 두 개 다 들어가 줘야 되겠죠. 이것을 나타내는 방법에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겠지만 여기에서는 이 세로축의 부피 그리고 가로축의
온도를 나타냈어요. 근데 온도도 그냥 하나만 나타내 준 게 아니고요. 처음 15분 뒤에 처음 차가운 물에 담가 놨던 차가운 물에 두었던 그 효모액에 처음에 5ml였는데 15분 후에도 5ml였습니다. 라고 이게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이 두 번째는 따뜻한 물에 담근 시험관을 담근 물의 온도에 있을 때 그때 처음에는 5ml였는데 15분 뒤에는 9ml입니다. 라고 이렇게 보여줬어요. 그래서 이 차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해준 거죠. 만약에 이건 이런 식으로도 바꿀 수 있었을 거예요. 여기에 처음에 이런 식으로요. 이 효모액의 부피는 그대로 있고요. 여기는 차가운 물과 따뜻한 물 이렇게 놔뒀지만 예를 들면 그냥 처음과 15분 후 그래서 요거는 잠시 그냥 가고 그냥 진도를 나갈게요. 봅시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고 알 수 있는 사실은요. 차가운 물에서는요. 처음과 마지막 15분 이후에 부피의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따뜻한 물에 담근 시험관에서는요. 부피의 차이가 있었죠. 처음에는 5였는데 그 다음엔 9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보면 이 그래프를 보면서 따뜻한 물에 담근 시험관에서만 효모액의 부피가 늘어났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해석이 끝난 이후에요. 자, 결론을 내립니다. 어떤 결론을 도출했느냐. 자, 결론 도출 과정은요. 실험 결과를 보고 가설이 맞는지 판단하고 결론을 이끌어내는 과정입니다. 이해했나요? 실험 결과, 우리가 여태까지 실험을 하고 실험 결과를 봤잖아요. 그래서 이 실험 결과를 가지고 가설이 맞는지 판단하고 처음에 했던 가설이 맞는지를 판단하고 그 결론을 이끌어내는 과정을 결론 도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설이 맞는지 일단 판단을 해야겠죠. 그래서 실험 결과가 나의 가설과 같다면 이를 토대로 탐구 문제의 답을 정리해 결론을 내리면 되고요. 그런데 실험 결과가 나의 가설과 다른 경우도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가설을 수정해서 다시 탐구를 진행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같다면 여기서 결론을 내리면 되는데 만약에 다르다면요. 수정해서 다시 시작해야 되는데요. 그 방법은 어떻게 되느냐를 여기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탐구 과제의 탐구 문제를 정하고 가설을 세우는 방법은요. 탐구를 마치면 결론을 뒷받침하는 추가 실험을 하거나 새로운 가설을 세우고 실험을 합니다. 그리고 탐구를 한 뒤에 더 알고 싶은 것들 중에서 탐구 문제를 또 정하고 그리고 탐구를 진행할 수도 있고요. 이 뒤에 있는 부분도 우리 친구들이 이 괄호 안에 있는 내용들 채워주는 과정들을 잊지 않고 그냥 넘어가지 않고 꼭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우리가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과학 탐구에 관한 과정들을 쭉 살펴봤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냥 우리 친구들이 모르고 그냥 넘어가는 부분들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선생님이 조금 걱정이 되는데 오늘 양이 많아서 우리 친구들이 좀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봤던 이 따뜻한 효모와 온도의 관계에 대한 실험 결과에서 결론을 이끌어내고 새로운 탐구 문제를 정해 가설 세우는 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실험 결과에서 결론을 이끌어내기, 어떤 결론을 이끌어냈는지 볼게요. 우리가 처음 실험하기 전에 이 가설을 세웠습니다. 어떻게요? 효모는 차가운 곳보다 따뜻한 곳에서 더 잘 발효할 것이다 라는 가설을 세웠고요. 그것에 맞춘 실험들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결론을 도출했느냐면 따뜻한 물에 담긴 실험관에서만 효모액의 부피가 늘어났기 때문에 가설인 효모는 차가운 곳보다 따뜻한 곳에서 더 잘 발효할 것이다는 맞다라는 결론을 도출했습니다. 그래서 이 결론은요. 효모가 발효하는데 온도가 영향을 미침이라는 결론을 냈습니다.
여기에서 문제를, 이 탐구를 종료할 수도 있지만 그 이후에 또 새로운 탐구 문제를 정해서 계속 탐구를 이어나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새로운 탐구 문제를 정하고 가설을 세우는데 보면 더 알고 싶은 것 중에서 탐구 문제를 정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 결론이 효모가 발효하는데 온도가 영향을 미친다라는 결론을 냈는데 여기에서 그러면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더 발효가 잘 되는 걸까? 라는 정말 잘 되는 그런 온도는 뭘까라는 그런 궁금증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는 설탕을 넣었는데 요구르트와 설탕 용액 중 더 잘 발효되는 건 무엇일까? 라는 궁금증도 가질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 각각의 궁금증에 대해서 우리가 아까 탐구를 할 때 시작점은 궁금한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궁금증이 있다면 여기에서 다시 가설을 세우는 거죠. 온도가 높을수록 덜 발효할 수 있을까라는 거에서는 효모는 온도가 높을수록 더 잘 발효할 것이다 라는 가설을 세워볼 수 있고요. 그리고 요구르트와 설탕 용액 중 더 잘 발효되는 것은 무엇일까? 라는 이 궁금증에 대해서는 요구르트가 설탕 용액보다 더 잘 발효할 것이다 라는 어떤 그런 가설을 세울 수 있어요. 자, 이 가설은 어떻게 세운다 그랬죠? 네, 그냥 아무렇게나 세우는 게 아니라 자기가 이미 알고 있었던 지식이라든지 아니면 책에서 얻은 지식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가설을 세운다고 이야기했죠. 네, 그래서 이런 가설들을 다시 세우고 그리고 계속 또 그 다음 탐구를 진행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오늘 빠른 속도로 여기 우리가 많은 장들을 했네요. 그쵸? 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빠른 속도로 과학 탐구의 과정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그래서 탐구 문제를 정하고 가설을 세웠고요. 그 세운 이후에 실험 계획을 세웠고, 그리고 이 계획에 따라서 실험하는 과정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실험에서 나온 결과를 변환하고 해석하는 것도 보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아까 실험 결과를 변한 그래프라든지 그림이라든지 한눈에 알기 쉽고 그리고 비교하기 쉬운 형태로 이걸 변환하고 해석하는 것을 보았고 이것을 통해서 결론을 내린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린 이후에 탐구를 종료할 수도 있지만 그 이후에 또 다른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가설을 세워서 다시 그 다음 탐구로 이어나갈 수 있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과학 탐구의 이런 과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우리 친구들 정신이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선생님도 이거를 쭉 이야기하면서 약간 정신이 조금 없기는 한데 우리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우리 다음 주가 되기 전에 한 번만 이 괄호를 채우면서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친구들이 한번 다시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잊어버리고 넘어갈 거예요. 그럼 우리가 같이 했던 이 1시간이 너무 아까우니까 꼭 한 10분에서 20분 정도만 들여서 이 내용들을 한번 봐주고 빈칸들을 좀 채워주고 하면서 꼭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갖기를 바라요.